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다. 그 직업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자, 진로 내비게이션 박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로 이 선거, 투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직업이 알고 싶다에서는요, 수많은 직업 중에 우리의 사회를 더욱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관위에서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오자마자 느꼈던 게 원래 카메라빨 잘 받으려면은 조금 색상이 쨍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나오셔서 그런지 오늘 약간 이제 흐리흐리한 그리고 이제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이렇게 저희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어떤 분인지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시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럼 현재 지금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하고 계세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령을 해석하고 네. 또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주무관님과 네. 홍보 업무 그리고 공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안내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함께 오신 우리 주무관님도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선관위 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박민진입니다. 저는 홍보를 담당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공직선거 그리고 상시 업무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 참여를 위한 그런 캠페인을 기획하고 SNS, 유튜브 제작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업무와 그리고 선거를 더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를 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기획, 제작, 홍보부터 선거 이후까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분이 여기 나오시게 된 이유가 우선 궁금한데 어떤 기준으로 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담당관님? 네. 일단은 저희 네. 업무가 이제 홍보 그리고 공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끌려오셨나요? 아니, 제가 담당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하는 업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당관님을 모시고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선은 선관위 역할이 이렇게 많으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하는 주된 업무, 세 가지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네. 크게 선거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거 관리 자체가 또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후보자를 등록한다든지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또 투표, 네. 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그런 전 과정을 선거 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업무라고 꼽자면 그냥 전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가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업무에 위탁선거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체육회장 이런 위탁 받아서 선거를 또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 질이나 그리고 위반 행위 같은 거를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저희가 받고 그거를 검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일 바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내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가 잘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두 분을 모신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관위에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다 보니까는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근데 그 수많은 직렬 가운데 왜 선거에 관련된 직렬을 택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담당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네.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랑 공무원 시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고 또 국가적인 선거라는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거는 약간 면접용 답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 보셨을 때 면접용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고 정말 솔직하게 왜 여기 선관위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뭐 우리나라에 이런 거 싹 뿌리 뽑아 보겠다 뭐 약간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네. 안정적인 그런 면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입사할 당시에 IMF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공무원이 좀 선호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IMF 당시에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셨지만 지금 선관위에서 근무하시니까는 사실 수많은 직렬 가운데 아 내가 그 당시에 잘 선택했구나 이런 자부심 좀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눈가가 촉촉하세요. 눈가가 굉장히 촉촉하세요. 갑자기 슬퍼지는. 표정 관리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후배이시자 또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솔직하게 왜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신 거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사실 제가 사기업에 있다가 지금 공무원을 이제 지원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요. 그 이 전에 직장은 혹시 어떤 직장이셨어요? 네, 승무원과 은행원을 했었습니다. 승무원이랑 은행원 그 다음에 원무원 쓰리 콤보네요. 네. 원을 첫 번째 승무원, 두 번째 은행원, 네네. 세 번째 공무원. 공무원. 이게 그 직업이 알고 싶다 해서 사실 다 각각의 다를 만한 직업들이거든요. 그 중에 공무원은 지금 만족도가 몇이시죠?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방송용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방송용. 네. 공무원이 네. 가장 좋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우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좋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그 앞에 너무 많이 그만두셨는데 승무원 가셨다가 은행원 가셨다가 공무원 가셨다가 다음 계획은? 네, 우선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절차와 저희 똑같은데 대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 저희가 선거행정이라는 직렬에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하나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선거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선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가지 추가돼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꼼꼼한 성격 같은 분들이 유리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무관님 꼼꼼하십니까? 꼼꼼한데 성격 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조금 갖추면 좋을까? 우선은 침착해야 된다. 근데 급해도 뭐 괜찮다. 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법 공부를 하면은 좋다. 그러나 아니어도 괜찮다. 어떤 것이든 여기는 열려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선 저희 선관위에서 근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조금 어떤 업무들을 쭉 담당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통하는데 선거를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부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또 후보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선거에 필요한 그런 물품, 그런 용구들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제 다양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선관위에서 사실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선거 이후에 사실 개표를 한다거나 이제 그 당선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절차들도 선관위에서 다 안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당선인이 결정되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당선인 결정과 함께 선거 비용이라고 해서 선거 때 쓰신 비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거 비용 보전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그런 안내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 사실 요쯤 되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소식인데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례나 혹시 민원 업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다양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후보자들이나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후보자들이나 그런 입후보 예정자분들은 어떤 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거나 주는 거 그런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기부행위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중대한 그런 범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요즘 딥페이크라든지 AI를 활용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는 그런 내용을 특히 주의하시라고 좀 당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가 후보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함을 건네면서 사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인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게 뭐 사탕은 뭐 지나가다가 이웃에게도 하나 꺼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사례가 사실 다양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후보자분들은 그냥 애초에 사실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안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를 하셔야 되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꼭 당부하거나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투표를 하러 가셨을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냥 내 얼굴이 신분증이다 하지 마시고 꼭 신분증을 꼭 가지고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집까지 같이 돌아갔다 여기 오려고 하면은 나 지금 30분 돌았다 30분 다시 와야 되는데 땀 뻘뻘 흘려요. 막 이제 선거 때 6월이면 진짜 완전 폭염이잖아요. 그때 막 어르신께서 막 진짜 아유 나 여기 투표하러 오려고 너무 힘들었어 이럴 때도 그래도 소중한 가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분 한 분 너무 다 정없으시다.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한 사람당 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용지를 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땀 흘리고 뻘뻘 와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은 챙겨야 된다라는 거. 요즘 모바일 신분증도 있으니까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저희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얄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분증은 무조건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실수 많이 하나요? 그래서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요. 그럼 기표소에서 기표 용구가 정규된 기표 용구만 이제 저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표 용구로 하셔야 되는데 연필로 막 하시거나 본인이 지참하고 온 다른 펜들을 사용하면 그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거기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기표를 하시고 본인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지문. 안 됩니다. 무조건 거기 안에 있는 걸로 투표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 선거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없지 않나요? 만 18세가 되시면 이제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는 우선은 벽보가 이렇게 많이 길거리에 있는데 그거를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흥겨운 음악에 같이 막
뭔가 너무 신난다 이런 노래에 맞춰서 같이 선거운동에 연루가 되거나 같이 하시게 될 경우에 선거운동을 같이 하시게 되는 거라서 그 미성년자 학생인 분들은 꼭 선거운동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하는 그 날이 되면은 인별그램에 요즘에 그 인증샷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뭔가 기준 같은 게 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투표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기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엄지척을 하거나 뭐 V를 하거나 그런 손가락 표시를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없는 분은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 투표함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누가 지키나요? 주무관님이세요? 네, 저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네. 투표가 이제 하고 투표함이 봉인지를 이제 자물쇠와 봉인지를 붙여서 완전 봉인한 상태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면 우선은 정당추천위원님들이라고 해서 참관인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관인분들과 함께 CCTV가 저희 24시간 가동돼서 24시간 되는 곳에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참관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참관단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까지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 그리고 이송될 때도 경찰과 함께 이송이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송이 되고 있고요. 투표함이 혼자 있는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철통 보안이네요. 맞습니다. 네. 철통으로 보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투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업무들이 정말 감시가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님은 그러면은 성관이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실 끝날 게 없으시니까. 네, 자 생각하시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선, 선거를 위해서 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위. 위아더 다 같이 다 꼭 선거하세요. 네. 자,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자, 조금만 생각해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표. 표시하지 않는 선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들려주신 이 삼행시가 이행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인터뷰로 나눴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직업이 알고 싶다에서는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저희가 이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시민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민분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선관위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직업이 알고 싶다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직업이 알고 싶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